2021년부터인가? 두드러기가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먹을 때 괜찮은데 계속 심해져가지고 처음에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2알이 되고 3알이 되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한약탕을 지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한 며칠이 안 지났는데 두드러기 안 나는 거예요. 탕약을 먹고 계속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5kg가 빠졌어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게 음식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사연을 쓰게 됐어요? 사연은 근데 저는 이게 딱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사연을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타이밍이 좋게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비다 보니까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 됐다,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최경님 영상 보기 전부터 좀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체중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심리 채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가지고, 음식, 환경, 상황 이런 거, 내 몸이 그거에 반응하는 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연도 막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잘하셨다. 왜냐면 자기 같은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기 나이 또래.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약간 본인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셔서 그런지 지방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보고, 너는 이제 여자로서 한물 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을 받은 거야, 제가. 약간 학원 일을 경험해보고 싶던 것도 좀,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청소년들이 말은 못해도 되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지금 네. 예전에 그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었던 은재님을 생각하면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좀 못 이어졌던 것 같은데, 한창 그게 격려했다가 그때 내가 되게 불쌍하다고 처음에 20대 초반에는 그때 내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던 내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시 본가에 가게 되면서 제 옛날 사진을 되돌아봤는데 이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흉측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괜찮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한 사람의 말에 그렇게 꽂혔을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돌아보면 그때 할머니가 그 말 하자마자 주변에서 다른 가족들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때는 할머니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뭐 주변에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나 혼자 거기에 꽂혀 있었구나. 근데 할머니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은 아예 없었었고. 저 스스로도 그런 인식이 있었겠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꽂혔겠죠. 꽂혔지. 왜냐면 그게 뭐 다 모두가 나보고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그랬다고 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도 상처난 자국만 쓰리라 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상처를 이미 상처기를 맞아요.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맞아요.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뭐 20대 초반 때는 좀 할머니한테 서운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지. 근데 지금은 정신이 건강해져서 그런지 그냥 할머니가 그런 게 사실은 그게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수 중에 한 명이 한 말을 내가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내가 물었구나.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뭐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이 있잖아. 네. 그때 시점의 사진을 지금 보면 어이없어. 너무 이쁠 때 하는 거지. 그런 데잖아 다. 야, 이때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고 내 친구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야, 이때 이렇게 이쁜데 이걸 이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계속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쩌면 진짜 제일 이쁠 때일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저 사진 찍어놔도 그렇잖아요. 그쵸. 찍을 때 뭔가 쑥스러운데 1년만 지나도 그땐 저때 이뻤다. 이뻤네. 그땐 이뻤다 이러지. 왜 자기 이쁘게 보는 게 참 잘 안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는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관하고 가치관하고 같이 바뀌는 것 같아. 그게 같이 바뀌어야 나를 보는 눈도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각도 내가 성장해 돼야지 나한테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거. 맞아. 또 다시 말해서 내가 또 나한테 너그럽게 봐야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봐주는 힘도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게 내가 볼 땐 나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하루살이처럼 잠깐 살다 가면은 그런 갈등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갈등들 때문에 성장이라는 게 되고 그러네요. 시각이 바뀌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머니가 천사였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 맞아요. 아, 할머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알게 된 맞아요. 거였다고 되는 거지. 와. 맞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누가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굳이 다른 사람은 그걸 지적 안 하는데 그 사람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거기에 꽂혀 있고 그 사람도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렇지. 서로 그런데 콤플렉스 있어가지고 응. 이런 인연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불편해. 그 사람 그러는 거 막 쟤 막 그런. 근데 이게 딱 시각이 바뀌면 내가 왜 불편해하지로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나만 이렇게 불편해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민스럽고 힘은 들어요. 힘은 드는데 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거를 보는 나의 시각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맞아요. 그게 바뀌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힘든 일은 있는데 쟤는 언제까지 저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쟤를 저런 시각으로 보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때 맞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있어. 다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맞아. 앞으로도. 근데 지금 20대잖아. 계속 이제 저를 알려주는 사건이 자꾸 생기겠죠. 죽을 생기지. 때까지.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내가 가는 직장 맞아요. 속에서. 근데 그거를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인수분해 공식도 1번부터 5번까지 있든가 6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1번 공식을 할 때까지 1번에 대한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1번 연습이 끝났으면 굳이 이제 2번 합차 공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맞아요. 근데 합차 공식이 완전히 됐으면은 그 다음에 3번 공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내 삶에서 이 부분에 성장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사한 연습 문제가 계속 와. 계속 와. 그 다 풀 때까지. 와. 진짜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와. 쓰레기차 피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똥차가 오, 오는 거야. 맞아요. 그 연습 문제가 오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게 끝나.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 3으로 넘어가. 더 어려운 문제. 3으로 넘어가요. 근데 1번, 2번을 겪으면서 이건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겪는 거지.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집밥을 촬영을 해. 그러면은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어. 그렇다고 다음 주가 안 오는 건 아니야. 다음 주 또 새로운 메뉴를 해야 돼. 새로운 메뉴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막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네.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게 뭐냐면 48를 했잖아. 42화를 했잖아. 42화 동안에 계속 똑같은 경험을 한 거잖아. 근데 늘 고통으로 말하면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항상 그 상응하는 설레임과 기쁨이 있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3을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3이 끝나면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4. 인수분해 공식 4번째가 온다고. 근데 그게 극복을 하면서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네. 끝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뭐냐면 이만큼 자유로워져. 또 이 일을 끝냈더니 이만큼이 자유로워져. 그러면은 3을 끝냈더니 또 이만큼이 자유로워지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이냐면 거슬리는 게 덜해. 덜 거슬려. 옛날에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였는데 안 괜찮네.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 보는 시각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한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게 인생이거든. 맞아요. 옛날에는 이 조그만 일이 되게 나에게 그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두려움을 막 자극했다면 지금 뭐 10사람이 와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내가. 그렇지. 편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니까 X존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존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삶에서 나라는 거가 핵심이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는 어떤 관계 속에 나거든. 근데 관계가 내 식구까지는 좋아. 식구끼리 만나면 막 되게 좋은 사람 있어. 그럼 밖에 나가면 이렇게 딱 표정이 굳어지고 그건 안전지대가 벗어나진 거지. 맞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 식구만 챙기는 사람 있어. 성당에서 턱을 나눠줘도
자기 식구 다 챙겨가는 사람 있어. 어. 그리고 막 자리 맡아줘 성장서. 어. 엄마! 이러면서 저희 엄마 올 건데요? 그러면 엄마! 저 빨리 오라 그러면서 자리 맡아줘.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정당한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존이 거기까지거든. 자기는 자기 식구끼리. 맞아요. 그게 응. 시야가 머릿속에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는 다르지. 게 느끼고 근데 인생이 뭐냐면 그거를 찢어 늘리려는 맞아요. 게 인생이거든. 행동과 언어에서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나만 모르고. 그러다가 그게 확장이 되면 아 이거는 딴 사람이 앉아야지. 오는 사람은 내가 앉아야지. 엄마는 집에 가서 보면 되잖아.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성장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또 나 아는 사람까지. 성당 안 온 누구 것도 떡도 좀 달라 그러고 막 이래. 그러면은 성당서 또 그런다? 본인 것만 가져가세요. 그런다? 왜냐면 봉사하는 사람도 내 건 아니지만 싫은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너그럽다면 아이 그래 뭐 2개 먹나 보지 이러고 줄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시각이 있는 사람이지. 본인 것만 가져가세요. 우리 공동체를 똑같이. 오케이. 본인 것만 가져가세요. 떡 나누는 사람이 또 그런다? 그럼 이제 상처를 주고 받는 거야. 그럼 얘는 떡을 2개씩 가져가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막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그러고 상처를 받고 또 이 사람은 딱 하나. 지가 주는 것도 지 것도 아닌데 왜 지가 막 그러냐 그러고 상처를 받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면 뭐냐면 아 이거는 여기 온 사람들이 혹시 부족할까 봐 내가 이 사람 걸 챙기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싸우는 사람 둘이 만나면 똑같지. 옛날에는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러면서 저 사람이 배우는 거구나. 싸우면서 둘이 서로 거울 보면서 거울 보면서. 그래 그냥 요즘에는 그냥 싸우는 거 말는 거냐.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근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나이가 30 먹고 40 먹고 50 먹으면서도 계속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문제예요. 옛날에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렇게만 말을 안 했으면 하면서도 그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다든지 뭐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상처를 줬다 그러니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안 겪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옛말에 무덤가에 가면은 그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단 말 있잖아. 다 죽을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몰입돼 있으면은 그런 일 겪으셨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저 사람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얘기에 몰입돼서 같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둘이 같이 똑같이 슬퍼지고 그냥. 그런데 그 사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가 이 자리인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주위에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정말 크더라고요. 지나보면. 경험한 것만 경험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도전이잖아요. 안 가고 싶지. 갑자기 촬영까지 하는데 가고는 싶었다가도 갑자기 안 가고 싶은 이유들을 막 찾게 되잖아요. 두려워지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그때 찬스다. 그 유혹이 많을 때 요거 봐라 거기 가면 좋은 일 있을 건가 보다. 나를 이렇게 산란하게 하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맞아, 영락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막 시작을 해. 그럼 막 좋은 기대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이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 좋은 일이 되려나 보다. 이거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뭔가 이렇게 내 의지를 딱 꺾는 느낌? 그거 되게 좋은 징조야. 저로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심을 안 갖게 돼요. 경마장에 처음에 가서 돈을 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거든요. 뭔가 나로 하여금 기대감을 자꾸 주는 일들은 내가 자꾸 시나리오를 쓰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뭔가 딱 했는데 초반에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딱 삑사리가 딱 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식으로는 이제 맡기게 되지. 알아서 해주세요. 맞아.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 되면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몸에 힘이 막 들어가고 근데 막 맡긴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감사하고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메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냥 나는 그냥 그거가 이루어지는 큰 구성원이 있고 맞아.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거기 어레인지된 하나의 부속품이다라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마음 편하거든. 나는 있잖아 가게 할 때 진짜 종업원 되고 싶었다.
진짜 절실하게 저렇게 와서 딱 설거지만 하고 가고 저렇게 해서 딱 시간 돼서 딱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요. 너는 뭐 말할 거 뭐 있겠니? 네. 나도 딱 일만 하고 딱 퇴근하고 하고, 월급만 딱 딱 달한 하고, 거 있으면 좋겠다. 제때 안 좀 화내고 막. 너무 그래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심정으로 하면 되거든. 딱 종업원 심정으로. 근데 그게 무책임하게 책임의식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 책임지게 되거든. 왜냐면 쓸데없는 거에 관여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맞아요.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는 마음을 하니까.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딱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역할에 맞아. 집중을 하게 돼. 그러면 내가 뭐 컨트롤하는 지시를 내린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바뀌지 않지. 아니 누가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내가 싫은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나 같은 그냥 사람 나 특히.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컨트롤을. 근데 에너지가 사실은 거기서 다 뺏기는 거거든. 근데 90% 에너지는 되지도 않을 일에 내가 컨트롤하면 얘를 생각을 해봐. 여기가 연극을 하는 거야. 난 이 역할을 맡았어. 이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 야 너 아까 그 대사 하잖아. 너 그 대사 해야 되잖아.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저 시간에 잘 출연할까?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내가 호스트인 것 같고 이름은 호스트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내 역할이고 이건 각자의 또 역할들이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하는 일이고 나의 하는 일은 오늘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맛있게 먹고 가야 한다.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딱 적당한 맞아요. 것 같아요.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위치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말로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자체를 인식을 못해서 어려워. 그 시간이 지나야지 오는 것들도 그럼요. 있다라는 거의 그랬어. 거의 거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이 들면서 좋은 건 이 고통도 일시적인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 예전에는 이게 그냥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게 맷집이 생긴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르게 틀어서 더 큰 길을 가려고 이게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 듣다가 X축, Y축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나는 내 고난에서 X축이 어떻게 확장이 됐지라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상실을 겪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도 채우기도 했지만 우연치 않게 그때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극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웬 생뚱맞은 기후 변화? 근데 이제 근데 또 이게 또 그때 맞았던 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이가 언제든지 이제 어떻게든 될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공헌해 주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사랑과 친절이 있는 그런 걸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베푸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러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엄마 선배들이 애 낳고 나면 분리수거 열심히 하게 된다고. 왜냐면 얘가 살아갈 세상이니까. 예, 그러면서 있는데 이게 딱 왔는데, 근데 마침 그걸 의뢰주신 작가님의 작품의 배경이 코코스 아일랜드라는 그 가라앉고 있는 어떤 섬의 이야기인데, 제 애기 이름이 코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기 본명이요? 예, 영어 이름으로 코코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얘한테 매일 저녁 제가 들려주는 자장가나 밤에 해주는 얘기는 거의 다 옛날 옛적의 얘기지 얘한테 한 번도 미래에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 내가 없더라도 그때 너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막 되게 어렵게 가사를 썼는데 내가 없는 미래의 세계에 너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을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따뜻한 손을 잃지 마렴 이런 거랑 세상에 정말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게 많단다. 그래서 그런 말로 이렇게 가사를 써서 그 일이 자기한테 온 게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름이 코코랑 같은 것도. 그래서 굿나잇 코코라는 곡을 쓰고 와. 남편이 가사를 붙이고
이거를 공연을 했어요, 작년에. 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다시 또 내년에 해외로 초대가 돼서 우연치 않게 저도 처음 써본 건데 그때도 굉장히 처음 도전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큐레이팅이라는 건 다 만들어진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거였다면 이번에 저는 제가 창작자가 되는 거고 제 목소리를 내는 거고 남편은 처음으로 작곡을 한 거고. 그렇죠. 작곡도 정말 그 초기 중 하나였었고 그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아빠가 만든 음악극으로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0분짜리인데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뭐 코코야 뭐 잘자 이러면서 이런 섬에 코코가 살고 있었는데 뭐 어려운 일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어간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역경을 이제 헤쳐나가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세계가 확장됐던 걸 느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치유에 네. 아주 적극적인 치유가 지금도 됐다. 오, 진짜 나도 소름 지금 쫙 돋았거든. 옛날 옛적 반지 모양의 아름다운 산호섬에 코코라는 용감하고 현명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27개의 섬으로 이뤄진 그곳은 멋진 광경들로 가득 찬 모두의 안식처였지요. 나무들은 산들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은 신이나 노래를 불렀어요. 석양은 경이로웠고 바람은 늘 귓가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굿나잇 코코, 기억하렴 우리 아가. 친구들의 따뜻한 손을, 내 안의 용기를, 밤이 되면 눈을 감고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너의 내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때도 전문 연기자도 아니고 성우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코코한테 얘기한다는 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너무 울컥했던 경험이 이렇게 앞에서 이 나레이션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찍잖아요, 핸드폰을. 근데 점점 다 이거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리더니 다 그냥 고요히 이렇게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러고 공연 끝나고 얘기해 주셨던 게 그냥 이걸 너무 내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 이런 게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 없이 얘기에 관한 이 음악이 한 10분 흐르는데 그때 그냥 음악만 온전히 들으면서 나의 아이 때의 모습, 내 아이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그냥 그거를 상상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거 계속 해야겠구나. 그때 그런 치유 생각이 자기가 들었어. 확 치유가 됐겠다.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자기가 질문을 던졌겠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회복되고 그러고 싶은지를 계속 질문을 던졌겠죠. 답으로 온 거네. 답으로. 결국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사랑을 내어줄 때 내 사랑이 채워지는 거지. 내가 내 사랑을 잃는다라는 초점이었을 때 계속 상실감만 들었을 때 근데 그거를 막 그 상실감에 막 매몰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나를 막 지키고 싶잖아.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가 않거든.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확 내어줄 때 그 내 사랑이 지켜지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왜 물은 고여놔야 쌓이잖아. 응? 그 성서에서는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레아 호수로 비교하거든. 사해바다는 딱 고여 있어. 그래서 그 물은 계속 썩어. 근데 갈릴레아 호수는 그냥 계속 흘러가. 근데 계속 물이 맑게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사랑의 속성이라고 나는 이해를 하거든. 내 안의 사랑이 결국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랑으로 갔을 때 내 사랑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세계관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소리가 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아니지, 어디서 아니지. 받을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준 거를. 아까 그 산티아고에서 정말 낯선 사람의 트럭 크랙션 속에서 내가 너무 사랑을 느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하고 주고받고 쟤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쟤는 저러냐가 아니라 딴 데서 오겠지. 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영락 없다고. 뉴턴 제3법칙이라잖아. 작용, 반작용. 반작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작용한 게 없는 거지. 근데 그 세상은 나를 자꾸 작용하게 만드는데 나는 그 작용을 자꾸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라는 느낌으로 오는데 근데 그 고통을 넘고 나면 이제 이게 내가 작용한 거가 되고 작용의 이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어주는 일,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인데 이게 도움되는 일, 이제 그런 일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 이번 영상에서 또 너무 좋은 걸 본 거야. 영어 공부하는 영상에서 네. 어떤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지. 할머니 몇 살이에요? 80살이라고. 그래서 살면서 어떤 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네가 사랑을 저 사람을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거는 i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저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까지가 네가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냥 저 사람을 러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할머니도 당신 사랑한 거였었거든. 사랑하니까 내 손주가 좀 사랑지고 이뻤으면 좋겠거든. 근데 본인이 사랑을 하고 느꼈냔 말이야. 아니지. 그건 사랑 아닌 거야. 그거 딱 기준이 명확한 거지. 야, 사랑하니까 내가 간섭하지. 뭐 내가 너 남이면 내가 그렇게 간섭하니?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야, 남이면 나도 그냥 이렇게 간섭하니? 근데 그거는 본인이 사랑이라고 느낄 때 얘기거든.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닌 거지. 근데 막 이렇게 체중이나 이런 게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네, 내가 되게 나를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랑 아닐 때랑도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다르지. 얼굴에 빛이 안 나. 맞아. 빛이 안 나. 남자들도 있잖아. 부인하고 오래 싸운 사람 얼굴이 거실하다. 맞아. 그렇다고 그냥 딱 보면은 아유 그냥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 구박받고 있는 거야 집에서. 아니 개 구박받고 있든지 아니면 혼자 맨날 화내고 돌아다니든지 집에서 괜히 막 혼자 씩씩거리고 다니는 거지. 그럼 얼굴이 까칠해. 너무 표현한다. 그런데 뭐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막 혐오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머리카락까지 빳빳해져. 맞아. 머리도 나 잘 안 빗어지고. 머리도 안 빗어지고 막 손가락도 안 들어가. 음. 그래요, 맞아요. 자기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27살이. 오늘은 진짜 최근에 20대 친척대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네. 예전에 20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20대인데 이런 영상을 봐요? 네. 그게 아. 신기하다. 사실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마랑 대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보게 됐죠. 네.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런 편이기도 하고 어릴 때 엄마랑 산책을 자주 했어요. 근데 꼭 저만 데려가셨거든요. 다른 형제가 네. 있는데도. 네, 저만 데려가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혼자 딸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있어서 제가 둘째예요. 둘째는 보통 가장 사랑이 좀 덜 가는 쪽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셨을 수도 그래서 있어요. 더 신경 썼는다 보다. 여기저기 네. 치일까봐. 네, 그래서 언니가 있어요? 네,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냥 제 편견이지만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러면 약간 아들 낳기 위해서 이렇게 딸 낳았다가 한 번 더 해서 아들 낳고 이제 종료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딱 그 케이스였어요. 근데 보통 이때는 둘째 딸이 되게 치이잖아요. 왜냐면 첫째는 또 맞이라서 사랑받고 막내는 또 아들이라서 또는 막내라서 사랑받고 둘째는 네가 중간에서 잘해야지로 이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가 되게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편애를 하면은 그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똑같이 사랑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산책을 되게 자주 가셨는데 그때 이런 제 고민도 말하고 엄마는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엄마한테.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장소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자주 보게 됐죠. 네. 와. 보통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못 해보다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좋다는 분들이 왜 많았는데 오히려 이게 되게 익숙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서 끌릴 수도 있구나. 그 시간이 되게 좋았었던 거였지 자기한테. 네, 네. 그죠? 막
그 산책 이제 시골에서 컸는데 산책을 하면은 강도 있고 막 산도 보이고 뭐 새도 구경하면서 그런 되게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저 둘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진심 같은 것도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너무 네. 좋은 시간 줬다.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게 진짜 많죠. 네. 엄마가 되게 듣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겠네요. 그냥 엄마도 이런 설민날티 이런 나쁜 음식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잘 전달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 딱 이 그림이 지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딱 이거. 이렇게 자식들이 알아서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엄마한테 와.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어. 제가 뭔가 조리 있게 설명 못 하겠는 거예요. 원리도 설명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그래 엄마 이걸 봐라고 말을 해주려고 이제 영상 몇 개 공유를 해서 이제 엄마가 기름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왔다고 하면 더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약간 훈수 두는 것 같은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 저렇게 의외로 엄마 아버지만 모르지만 이렇게 효자들이 많다. 효녀가. 지난주에 나온 그 남자분도 네. 그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를 자기가 배워서 엄마 아버지한테 음식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온 이유는 자기 친구들 아직 모르고 경중에 있는 나이 친구들을 한테 이걸 알려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나만 좋을 수는 없다. 같이 좋아야 된다. 딱 그 생각 하나로.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밥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은 이제 전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다 뭐 안 먹는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내가 그냥 저 그 두드러기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두드러기 때문에 안 먹어.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입 밖으로 못 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되게 잔소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그렇게 들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이게 주류의 의학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들어왔던 거랑. 그래서 유사과학 같은 거 믿는 사람처럼 친구들한테 비춰질 것 같고 그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밥을 계속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파.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물어본 거지 지금? 그래서 그걸 진짜 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게? 하고 그러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게 사랑이다. 네, 그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기를 나오게 되면은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데 나왔고 이런 걸 알고 있고 너희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도전 같은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도전하는 심정으로 네. 나왔네요. 자기 하고 있는 심정이었어요. 일이 그 컴퓨터 좀 네, 개발한다 그랬나?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건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하는 거 정신이 맑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밥 먹는 것까지는 안 가지만 요즘에 막 말 많이 나오는 설탕 안 먹는 거나 뭐 그냥 그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접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쁜 기름이나 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얘기할 때 그냥 넌지시 그 다이어트 과학사라고 검색해보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연을 쓰려고 마음을 먹은 게 제가 채겸님 영상을 본 게 작년 4월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2021년부터인가? 두드러기가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죠. 이게 두드러기가 어떤 식이냐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게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가 한 5분 뒤에 없어지고 올라왔다 없어지고 하는데 거의 팔 다리에만 그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병원을 찾아갔더니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성 두드러기다. 원인은 모른다. 네, 원인은 모르는데 뭐 몇 년 안에 몇 %가
완치되고 뭐 1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먹으면 뭐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이게 먹을 때 괜찮은데 이게 갈수록 더 이렇게 눌렀다가 약을 안 먹으면 확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계속 심해져가지고 처음에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2알이 되고 3알이 되고 그러다가도 이제 그게 안 줄어들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 가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놔가지고 그 항히스타민보다 더 앞에 있는 어떤 기전을 막는 뭐 그런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하나씩 맞았어요.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게 계속 심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랑 원인이 뭘까? 이렇게 계속 감춘다고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게 음식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누가 뭐 음식 잘못 먹어서 그래. 그러면 무슨 음식이야. 무슨 음식 때문에 그래. 다 뭐들 먹고 사는데 나만 그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고 그냥 운동 부족인가? 그래가지고 PT를 다녔어요. 근데 PT를 다녔는데 PT를 다녀도 뭐 똑같아요. 모두 똑같고 PT 다니면서 좀 나아진 거는 기운이 좀 생긴 거? 그냥 맨날 퇴근하면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이랬는데 그나마 기운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긴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남자친구를 그 중간에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런 건강에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저한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전에 어떤 식습관이었냐면은 점심에 먹는 게 고구마 하나 아니면은 저녁에 뭐 라면이랑 만두 약간 이렇게 먹고 어떨 때는 그냥 과자 하나를 먹고 그냥 식사가 끝인 거예요.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가 너 잘 챙겨 먹으라고 맨날 그러는데 잘 챙겨 먹는 방법도 모르겠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배부르면 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마트를 가면 이 에리님 보시면은 이게 무슨 요리 해 먹어야 될지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뭘 해 먹어? 오이가 있으면 이거 오이 그냥 생으로 먹는 거지 이거를 뭘 해 먹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철이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맨날 편의점에 들려서 편의점 간편식으로 뭐 샌드위치나 김밥 이거를 진짜 많이 라면을 진짜 많이 먹고 그렇게 살다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길래 거기에 단백질만 추가해야겠거든요. 계란이랑 거기에다가 계란을 먹고 그다음에 뭐 남자친구가 뭐 국 같은 거 해주면은 그런 거 그냥 먹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이 된 게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랑 계란 2개랑 그다음 두유 하나 이거를 회사에 맨날 가져가서 먹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두드러기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한 달에 2번을 맞아야 되는 거고 약도 3알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최대 용량이었거든요. 그 주사를 더 추가할 수는 있었는데 주사제 한 번에 2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20만 원 보험이 된다 해도 그 횟수가 점점 쌓이는 거 감당이 안 되니까 딱 2번에까지만 보통은 맞고 이걸 지켜본다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단백질 추가해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해봐야겠다 라고 한의원에 가봐야겠다. 이건 한의원에 가서 뭔가 체질 개선을 해봐야겠다.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래, 보통 다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약을 한약탕을 지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딱 먹고 한 며칠이 안 지났는데 두드러기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이 며칠 만에? 하면서 계속 탕약을 먹고 저는 생활습관 이제 바뀐 게 거의 없었고 탕약을 계속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데 그때 진짜 음식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거든요.
밀가루나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때 아예 몰랐으니까 그걸 계속 다 먹었는데 뭔가 계속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약을 계속 먹고 있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5kg가 빠졌어요. 근데 그때 진짜 특이한 경험이었던 게 그때 한 달 동안 두드러기가 한 번도 안 났고 제가 먹던 약 3알씩 먹는 것도 안 나니까 그냥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뭐지? 좀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약만 먹었는데 이렇게나 한약이 나랑 잘 맞는다고? 그래서 좀 무서워서 이거를 이제 한의원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을 했는데 이제 다들 뭐 그냥 반응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살짝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무실에 그냥 일하려고 앉아 있는데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막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건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냥 회사에서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맥박이 많이 뜬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 애플워치를 저한테 그때 딱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무뎌가지고 뭘 해도 좀 무디거든요. 누가 저 싫어해도 잘 모르고 스트레스 받아도 모르고 그냥 그 잘 모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애플워치를 딱 사고 난 그날 차고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는데 애플워치가 알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누운 지 10분이 지났는데 그 심박이 너무 높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휴식기 심박수 알려줘요. 네. 근데 지금 휴식기인데 휴식기가 아닌 거죠, 심박수가. 네. 그래서 120이 넘는다 10분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런다라고 하니까 갑상선에 뭔가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초음파를 해서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해서 진단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그거를 이제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면역 세포가 저를 이제 보호하는 친구인데 이제 제 갑상선의 적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파괴하면서 그 갑상선에 있던 호르몬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사가 엄청 되는 몸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살도 엄청 빠지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두드러기가 안 났네?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두드러기 나는 게 뭔가 몸이 대사라는 단어도 그때 몰랐고 그냥 몸이 빨리빨리 뭔가 안 굴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정상 범주로 돌아오니까 다시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대사라는 단어는 모르고 이게 몸이 빨리 굴러가는 어떤 거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다니던 병원 한의원이나 뭐 거기 선생님들한테 이제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이해는 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만 의사 선생님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게 있어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환자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시니까 약간 그냥 들어만 주시고 뭔가 피드백은 그렇게 딱히 없으셨거든요. 한의원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먹는 거랑 관련되는 사람도 있다. 밥쌀만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본인의 경험에는.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살짝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먹는 거? 먹는 거 내가 단백질 먹어봤는데 별 차이 없던데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의무만 있고 솔루션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그 냉장고에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 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해봤는데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길래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알러지랑 두드러기랑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 키워드만 알고 두드러기,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검색해서 그 집에 키트로 보내주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결과지를 딱 봤는데